예, 이제 도시개발법이죠. 신도시개발법 하십니다. 제 2편이죠. 이것은 이제 6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편에서는요, 한 4문제까지는 우리가 수험생분에 충분히 여기에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머지 두 개입니다. 두 개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문제 중에 좀 포기를 또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다 설명하겠지만은 수험생분들은 선별해서 좀 한지 파트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또 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필요하십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제 1장에 개발 계획이 나오네요.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칠판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을 위해서 또 다시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시 계획 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복잡하니까 법을 하나 더 만든 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개발법은요. 개발 사업은 보시면 그 어휘가 정해져 있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먼저 정한다. 해서 어떤 목적 가지고 신도시 만들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정하고 정한 요 구역을요 아주 작게는 단지, 또 크게는요 크게 시가지로 조성하는 이런 식의 목적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은 개발구역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개발구역을 벗어나면 개발 행위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출발이 개발구역의 지정, 이것부터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구역을 잘 정하기 위해서 먼저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항상 첫 번째 개발구역을 잘 정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에 관한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어떤 상세한 내용 말고 어떤 큰 그림의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맞는 장소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한다 합니다. 개발구역이 지정이 딱 되어지죠.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 구역 안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행을 딱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따는 건 첫 번째입니다. 누가 이 사업을 하는가?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개발구역을 저 개발구역에 맞게 이쁘게 조성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 실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사업의 공사 착수 전 단계에 어떤 시행 전 단계에 나오는 바로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에서만 시험에 3문제 또는 4문제가 그래서 다 나오니까 이 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이후 단계는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할 장소를 정하려면 그 목적이 뭔지, 뭐 각종 어떤 목적과 이 사업의 시행 방법, 또 사업의 시행 규모 등은 다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목적이 보니까 신주거지역을 만든다. 이 목적을 위해서 또 방식이 그 땅을 매수할 것인데 무슨 수용 방식이다, 환지다, 이런 사항을 쫙 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충의 사항인데, 자, 그러면 이 대충의 사항은 첫 번째입니다. 누가 이런 개발 계획을 첫 번째 수립을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나중에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구역에 지정할 자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지정권자들이 수립을 한다랍니다. 그러면 요들은 누구냐? 바로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단계에서 나온다. 개발 계획이 뭐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또 요 속에 포함되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다 보면 돼. 그래서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바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권자고, 결정권자들이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냐 하니까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시, 도지사, 대도시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요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수립할 때 언제 하느냐? 수립의 시기가 나와요. 시기. 구역의 지정권자들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긴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소문납니다. 지역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수준을 바꿉니다. 어떨 때는요, 구역을 지정부터 먼저 해서 투기를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장소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합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그럽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땅값이 싼 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디냐 하니까 저기 첫 번째 녹지가
땅값이 쌉니다. 싸요. 근데 녹지 가운데에서 보전 녹지는 또 개발 구역 지정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도시 지역 말고 관농자, 시골 농촌일 때 땅값이 싸다 해서 어떤 관농자 지역일 때 이게 포함이 되어 오십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아주 낙후된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녹지일 때도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자, 주상공업적인 그 구역 안에 일부 토지에 포함이 될 수 있어. 근데 포함이 되어도 포함되어진 것이 전체에서 30% 이하이다. 그러면 70% 이상이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다섯 번째입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해서 개발할 때 그렇다랍니다. 공개 모집하려면 장소를 줘야 공모할 수 있으니까 장소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일단은 뭐 위치는 불문하고 장소가 나와야 되니까 공모할 때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구역을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개발을 세울 때부터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보시면요, 수용한다, 땅을 뺏는다, 또요 땅을 바꾸어 준다, 환지 또는 서커스 혼용이 있어. 혼용인데 그건 빼고요, 수용과 환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수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환지입니다. 환지할 때 보시면 땅을 바꾼다. 그 지역 주민이 원해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방향 설정할 때는 처음부터 지역 주민의 동의 구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그 다음에요 땅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 행정청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이 동의 받을 필요가 또 없다라고 또 이렇게 예를 줍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그럼 내용입니다. 내용. 이 계획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이 될 것이냐? 내용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많다 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계획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계획은 원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다 담을 것인데 어떤 계획은요, 어떤 내용은 구역을 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때쯤에 소급해서 포함할 사항.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포함할 사항이 네 가지가 있다랍니다. 이것도 두 번째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보시면 뭐냐? 그러니까 박수세단, 수, 세, 단 이렇게 부릅니다. 개발구역 정해져야 개발구역 아닌지 밖인지 알 수 있다. 요 밖에 설치할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담 계획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수용 방식의 사업이면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은요, 구역 확정이 돼야 수용할 토지나 건물 목록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요 사업의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세우는데 구역이 정해져야 보호받는 세입자 범위를 확정할 수가 있다. 또 큰 사업이어서 단계를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구분 시행할 때 구역이 정해져야 단계 구분이 가능해진다. 단계별 사업 추진할 때. 그렇다 해서 박수세단이 나옵니다. 또 이 내용 중에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요 상세한 개발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요 개발 계획은 바로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에 상위 계획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는요, 광역 도시 계획 이런 계획에 맞게 부합되게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보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봅니다. 자, 개발 계획 수립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출 문제였네요. 1번 보시면 자연 녹지 지역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경우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죠? 2번 가십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요,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해서 요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직접 변경할 수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1번 X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시행자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대는요, 환지 방식일 때 요 동의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했었죠. 3번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 계획을 변경하는 개발 계획 변경에는 환지 방식의 개발 수립에 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소유한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환지 방식 할 때 요 동의 주민들 문화재에 대해서는요, 주민들 동의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보시면 해당 파트에서 묻는 답은 아닙니다. 틀렸다 맞는 것이고요. 맞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질문은 전혀 답이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 속에 보시면요. 각종 어떤 이 구역 안에서의 어떤 보건 의료 시설들, 병원 몇 개 설치한다. 이건 또 대충 나오겠죠. 요 전체 구역의 토지가 500만 제곱미터인데 인구가 10만 명이 오는데 그러면 대형 병원 한 개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개발계획 설명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는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짤 수 있는 경우다. 해서 1번 질문 바로 맞네요. 맞습니다. 2번 가십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 그 선정되어진 당첨되어진 그 회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우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봤겠죠? X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점 나오는 요 규모의 신도시 사업할 때는 요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문화, 교육 안에서 다 해결하게끔 복합으로 기능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330만 기준입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5번 가십니다. 자, 우리 요 개발계획은요 도시관리계획이다. 당연히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 맞도록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기본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가십니다. 자, 개발구역을 지정을 한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박수세 당이었습니다. 1번, 2번 X네요. 3번이네요. 구역 밖에 설치되어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딴 거는 아닙니다. 자, 4번 갑니다.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자연녹지. 이번에 주상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죠. 50% 안 됩니다. 이번에 X네요. 농림지역. 그 다음에요. 보전관리지역. 여기 포함됩니다. 보전녹지만 안 되지. 보전관리는 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 여기 포함됩니다. 단 생산녹지는요. 구역 전체에서 30% 이하가 되게 하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갑니다.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1번 보니까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당연히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시군구청장 여기 나올 사항인데요. 시군구청장은요 보시면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도기위에 자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2번 문장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구역을 지정할 자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구역 지정권자들은 요청을 받아서도 또는 직접 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다. 해서 맞습니다. 5번 X네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 대상 지역 면적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죠. 3분의 2, 2분의 1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X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각종 동의자나 동의 딱 나올 때 합니다. 동의 나올 때는요. 일단은 요 안에서 공유한 자가 있으면 한 명으로 본다. 또요. 2개 이상을 소유했다. 한 명으로 본다. 집합 건물은요.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국유지입니다. 이것도 포함이 된다. 포함되지만 사유 토지 동의받고 난 이후에 뒤에 보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집합건물 대표 한 명. 집합건물은 각각 해서 1번 X네요. 자, 근데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 동의했었는데 그 변경 요청을 행정청에 하기 전에 동의 처리했다. 그럼 당연히 제외한다. 행정청에 뭔가 제안을 보내었다. 요청을 하였다. 그 전에 처리하면요. 제외해 줍니다. 근데 제안되고 난 이후에
요청하고 난 이후에 처리했다. 그건 제외 안 됩니다. 아마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는데 보세요. 밑에 3번과 4번 제한되고 난 이후에 요청하고 난 이후에 뭔가 변경되었다 하면 그것은 그 전에 동의자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4번 맞습니다. 자, 3번 X입니다. X. 5번 보시면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 간단하지만 이런 상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상이었습니다.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다음 오른편입니다. 자,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제 개발구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구 지정이 딱 나와요. 요점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개발구 지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럼 했었죠. 시, 도시사, 대도시의 지정국장입니다. 그래서 개발구 지정 딱 나오면요. 누가 구역을 첫 번째 지정할 것이냐, 누구냐, 지정자가 누구냐가 나옵니다. 바로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시, 도시사, 대도시가 필요할 때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국토장관이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렇게 합니다. 쫙 나옵니다. 두 문자 한번 딸게요.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30만 원 빌릴 협상하는데 이 협상이 되지 아니할 때 그렇다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그렇다가 첫 번째 딱 나옵니다. 중앙장은요 국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동탄, 판교 다 이게 포함됩니다. 긴급할 때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의 장들 또요 정부 출령기관의 장들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요 국정한테 제안합니다. 물론 이때 국가계획과의 연계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요 도리상의 시도대에 걸칠 때는요 이들 간에 지정자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한다랍니다. 정한다. 이 협상하는데 이 협상이 되지 아니할 때 국토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청 나옵니다. 요청. 이미 한번 나왔었죠. 중앙행정기관 장들이 요청할 때는요 국정한테 바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시도지사한테 누가 요청한답니다. 누가 시군구청장이 요청을 할 수 있다 합니다. 자, 요청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한 이후에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구역 지정할 제안도 할 수 있다. 누구냐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시군구청장한테 요청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제안이 있으면요, 이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받은 이제 신구는 그 제안 일로부터 2개월 안에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1개월 안에 연장해서 그 여부를 통보해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보시면요, 이제 구역 지정할 때 지정 기준 조건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고 일정한 또 계획 수립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랍니다. 면적 보니까요, 도시 안에서 할 때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랍니다. 근대 안에서도 공업 지역에서는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근대 안에서 보전 녹지는 개발 못한다 했습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 농촌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미 가보니까 그 장소에서 초등학교를 갖추고 있고 동시에요 4차선 이상의 도로나 있으면 10만 뼈줍니다. 20만 이상이어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획입니다. 해당 그 장소가 어디냐? 녹지들 또요 비도시 지역에다 지정하고자 할 때는 상위계 뭡니까?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그 지역 내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요 자연 녹지와 또 계획관리지간 원래부터 개발될 수 있는 장소니까 이 장소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계획가 나와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취계지구, 취락지구, 또요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등 일태는요, 특히 요겁니다. 특히 자정시설이나 취락지구는 이런 면적도 필요 없고 개발 예정이 안 되어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시, 도시사, 대도시의 시장, 국토장관. 이 아닌 자 누구겠습니까? 3번의 지장군수국장은 지정 요청할 수 있지 제가 지정을 못합니다. 해서 답은 바로 3번이죠. 또 2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후기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릴 협상이 안 될 때입니다. 자, 사전이니까 어딥니까? 국가 필요할 때 여기 있네요. 시장 군수가 요청은요, 시도시사한테 하지 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정부 출연기한 장들의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구역지역기한 나왔습니다. 4번에 긴급할 때 나왔습니다. 5번에 보시면 도리상의 시도대에 걸치는데 협상이 안 될 때 장관이 지정합니다. 나왔죠. 그래서 이번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갑니다. 국토장관이 지정하신 경우 또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갑니다. 이제 제한 나죠. 하여튼 제한입니다. 제한 중에서 시행자 가운데서는요, 또 국가는 또 제한을 못합니다. 왜요? 직접 요청 지정할 수 있으니까. 도지방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직접 지정 요청할 수 있으니까. 또 조합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해야 되죠? 조합은요,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설립되어집니다. 뒤에 나올 그 조합이 지금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외한다. 또 제한할 때 보시면요, 민간자들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와야 제한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어떻게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개발 조합이란 말은 아직 나올 수가 없죠.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1번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정 규모가 나오죠. 이겁니다. 자, 도시 안에서의 주거지역 1만 이상. 예, 맞네요. 상업지역 1만 이상입니다. 5,000X네요. 공업지역 3만 이상이죠. 2만 X입니다. 자연녹지 1만 이상이죠. 5,000X입니다. 도시 외지역은 원칙은 30만 이상이죠. 20만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6번 가십니다. 자, 구역 지정이 가능한 경우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일단 1번 보시면,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2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일단 주거지역은요, 이런 계획이 안 세워져도 됩니다. 되는데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하니까 맞는 말이네요.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업지역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그런데 면적은 3만이 필요하죠. 1만입니다. 안 되겠네요.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진 저기 자연환경보전적. 여러분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 있습니다. 있어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일 때 이때 보시면요. 어떤데 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질문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됩니다. 안 돼. 또 4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진 계획관리지역. 여러분 계획관리 참 좋은 땅이지만 계획관리는요 좋은 땅이지만 시골 농촌입니다. 면적 30만 또는 20만 나와야 됩니다. 10만 안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5번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서 요청하겠죠. 자연녹지 1만이 필요합니다. 1만 5천은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서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1번만 맞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구역 지정 설명에서 무엇이냐? 자, 우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구역 지정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맞네요. 2번 갑니다. 자, 자연녹지에다가 구역 지정할 때는요 3만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죠?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X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시골 농촌이니까요 순서를 바꿔서 여기 포함되겠죠. 구역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딱 계획관리지역은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다. 맞는 말입니다. 4번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군수가 시군구청장이 지정 요청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 보시면요, 시군구가요, 어디입니까? 저 지정 요청을 할 때 의견 듣고 나서 막 그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걸 지금 못해.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하느냐 의견 듣고 나서 요청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요. 1번 보시면 지방공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근데 지방공사는요, 공공기관과 정부 출력기관 장이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지방에서 출제한 지방공사일 뿐이죠. 항상요, 어떤 경우도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맞는 말이죠. 다음 2번입니다.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와 도시 외 지역 일대, 그쪽이겠죠? 녹지와 비도시 일대는요, 우리 상위 계획에서 개정이 되어져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광역이나 기본계획 등 상위계에서 개발할 수 있다. 계획에 서 있는 그런 지역 안에서만 지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번 보세요. 그러나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일대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역 지정 상위 계획이 안 세워져도 지정할 수가 있다.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도리상에 시와 도와 대도시에 걸쳐서 있을 때는요, 이들 간에 지정자 정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지정자 정하는 협상한 것이 공동 지정한다. 이런 말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4번은 X네요. 5번 보시면 이제 지정 절차에서요, 보시면 기초 조사를 합니다. 또 어떤 조사를 또 할 수 있다. 선택상입니다. 이미 상입니다. 이미 또요 하고 나면 이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이 안 좋습니다. 곧바로 그냥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해서 구역 지정을 발표 고시를 한답니다. 이때 주민 의견 청취해 보시면 공람 또는 공청회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한다. 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람은 꼭 합니다. 꼭 하는데 공청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올 때는 공람을 한 이후에 공청회 따로 개최를 해야 된다. 또 협의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님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자, 1번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제안입니다. 제안할 때 보시면 이 제안 그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 그러면 제안 서류의 제출은요, 면적이 큰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님은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 장소는 도시지역으로 간주가 되어지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취락지구 일대는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요, 이번님은 맞습니다. 또요, 정부 출연기한 장들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 관련된 지정 제안은 직접 장관한테 한다. 이렇게 하죠. 3번님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그 뒤에 나올 설명인데, 계획관리지역은요, 순서를 바꾸어서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요, 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개발 계획이 2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또 개발 계획이 나왔다. 그 다음에 3년 안에 실시 계획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둘 다 5년 바뀌어버리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딱 되어지면요, 종전토지로 환원되어집니다. 근데요, 그 해제 사유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해제는 환원되어집니다. 근데 공사 완료, 보시면 저기 환제처분 공고 또는요, 저기죠, 공사 완료 공고 일로부터 그 다음날 되면요, 자동 해제입니다. 사업이 끝났으면 해제입니다. 그때는 환원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있죠. 모두가 X네요.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간적인 해제 일대 안에서만 환원되어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사항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